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요, 학과 조교를 했었는데요, 시험 감독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좀 들어갔을 때 멋지게 보이려고요, 책을 읽으면 멋지게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읽을 거 가장 패셔너블하면서도 딱 한 손에 들었을 때 멋있게 보일 책이 무엇일까, 집에서 이제 한참 골라가가지고 가져갔었어요. 사실 그 학생들은 이제 시험지만 보고 조교 따윈 보지도 않는데,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근데 그때 바로 제가 선택한, 정말 딱 읽었을 때, 봤을 때 비주얼이 멋져 보일 책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체 게바라 평전입니다. 지금 뭐 책도 보니까 빨간색, 자주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 손에 탁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가 굉장히 유명한 프린트잖아요. 바로 이 책이었어요.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 이 체 게바라라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프린트요, 요 얼굴이 되어 있는 이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많은 티셔츠와 기념품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인데요. 사실 이분이 체 게바라라고요,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가장 순수한 혁명의 전사이자 또 사회주의의 예수라는 말도 듣는 분입니다. 이 체 게바라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자본주의의 가장 히트한 상품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체 게바라 평전은요, 요 책이죠. 이 책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 자체가 세계인 느낌도 좀 나거든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체 게바라가 남미를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생 시절에 의사 선배이자 옆집 형이었던, 옆집 아는 형, 뭐 이런 거였죠, 알베르토와 함께 같이 포데로사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대륙을 횡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남미 기행문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이 여행에서 체 게바라는요, 사실 이때 이름은 에르네스트 게바라라고 하거든요. 체 게바라는 나중에 게릴라 투쟁을 할 때 그때부터 쓰게 된 이름입니다. 에르네스트 게바라는 미국에게 착취당하고 또 이용당하는 남미 민중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행 이후에 하루속히 이제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학위를 따고요, 그리고 과테말라에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테말라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또 미국에 의해서, 미국 자본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파로 체 게바라도 멕시코로 망명을 가게 돼요. 거기서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에 의해 쫓겨온 쿠바 망명객 피델 카스트로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체 게바라가 본격적으로 혁명에 뛰어들어서 게릴라 활동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서 쿠바 혁명의 전사로 훈련받게 되는데요. 사실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쿠바 혁명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체 게바라에게는 이게 남미라는 거대한 단위가 존재했던 거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 민중을 위한 그런 투쟁이었던 거죠. 더 커다랗게는 제국주의와 싸우는 민중들 전체가 한 단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콩고나 볼리비아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게릴라 활동을 했던 거고요. 1956년 86명의 게릴라들이요, 쿠바 상륙 작전을 펴게 됩니다. 이 중 살아남은 사람은 12명에 불과하거든요. 이들이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으로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펴게 되는데, 쿠바 내 반군의 지지를 받게 돼요. 무엇보다 쿠바 농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성공적인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59년 1월에 독재자 바티스타는 망명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쿠바 혁명에 성공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게릴라 활동과 전투가 묘사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쿠바의 두뇌라고 불렸던 체 게바라의 행정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체 게바라는 카스트로 다음으로 반군 내 2인자였기 때문에 쿠바 혁명이 성공하자 높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쿠바 국립은행 총재가 되었고요, 산업부 장관도 겸하면서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쿠바 경제를 위해 외교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는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소련의 미움을 사게 되죠.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련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나이를 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소련의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원래부터 체 게바라를 미워했으니까요, 두 강대국의 미움을 동시에 사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네 번째 이야기가 덧붙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체 게바라에게 열광하는 겁니다. 체 게바라는 이 시점에서요, 쿠바의 장관직을 호련히 내던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다시 나타나서 게릴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던 걸 다 버리고 게릴라가 다시 된 거거든요.
하지만 콩고는 남위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뛰어든 전쟁이라 결국 체게바라는 별다른 성과 없이 이 전장에서는 물러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안락한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또다시 게릴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볼리비아의 게릴라 활동은요, 결국 실패하고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잡혀서 미국의 승인하에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때가 체게바라의 나이 39세입니다. 겨우 39세예요. 의사이면서 장관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체게바라는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관 시절에도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런 지위를 다 버리고 이런 산속의 게릴라로 돌아가서 이거 너무 우거졌는데? 너무 우거져 있는데요? 네, 이런 우거진 산속의 게릴라로 돌아가서 굶주리면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전장에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체게바라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그의 생애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공산주의 진영뿐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체게바라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프린트가 된 셔츠는 물론이고요. 그의 이름을 딴 맥주가 나오기도 하고 패션쇼에서 그의 얼굴이 프린트된 옷이 런웨이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복면가왕이란 프로그램에서 체게바라의 가면을 쓴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했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거의 전설이 된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조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체게바라의 신념은요, 혁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력혁명, 이른바 폭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릴라 활동을 한 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게바라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험담을 가져다 붙여도요, 사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쿠바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이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게릴라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는 그 삶의 궤적까지 혐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체게바라 평전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딱 읽고 있으면 되게 비주얼 좋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아닌가요? 네. 자, 이 책은요, 이데올로기적인 면보다는요, 자신의 이상을 향해서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았던 체게바라의 태도적인 면을 보다 집중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시한책방도요, 지구인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북튜버로는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구독자를 모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들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인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데, 그쵸? 네, 비주얼이 괜찮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